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취생과 살림너들의 지갑과 멘탈을 지켜주는 살림 스펙 분석가 살림개론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나 유난히 습한 날 혹은 창문 열기 힘든 미세먼지 가득한 날에 빨래 널어놓고 이런 생각 해보셨죠? 분명히 방금 빨아서 널었는데 왜 이 수건에서 걸레 빤 것 같은 쉰내가 날까? 특히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고 기분 좋게 얼굴을 닦으려는데 코를 찌르는 그 쿰쿰한 냄새 말이에요. 방 전체에 눅눅한 냄새가 퍼지면 출근길 기분까지 완전히 망치게 되잖아요. 이 냄새 좀 잡아보겠다고 향기가 100배 강하다는 유칼립투스 향 세제 사고 비싼 건조기 시트 2장씩 넣고 섬유 유연제를 콸콸 들이부어도 소용없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향기랑 쉰내가 섞여서 더 역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세탁 방법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 계신 세제의 스펙이 냄새의 원인을 전혀 타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옷과 코를 구원해드릴 실내 건조 쉰내 박멸 세제 고르는 공식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마트에서 실내 건조 전용이라는 마케팅 문구에 속아 비싼 돈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스펙 분석에 앞서 앞으로도 이런 똑똑한 살림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성분표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냄새가 나면 향기로 덮으면 된다는 생각이죠. 이건 마치 일주일 동안 샤워도 안 하고 향수만 떡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내 건조 시 발생하는 그 끔찍한 냄새의 정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라는 세균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범상치 않죠? 이 녀석은 눅눅한 환경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세탁 후에도 섬유 속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우리 몸의 각질, 피지, 땀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먹고 미친 듯이 자랍니다. 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내뿜는 배설물이 바로 그 쉰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향기 강한 유칼립투스나 허브 계열 세제들은 이 세균을 죽이거나 먹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향료로 냄새를 일시적으로 마스킹, 그러니까 가리는 역할만 합니다. 심지어 세제에 포함된 과도한 향료나 섬유 유연제의 실리콘 성분은 섬유 사이에 끈적하게 끼어서 모락셀라 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방공호가 되기도 해요. 한마디로 향기를 부을수록 세균에게는 더 안락한 집을 지어주는 꼴인 거죠. 결국 냄새를 잡으려면 향기가 아니라 세정력과 분해력이라는 스펙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다용도실로 가서 세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를 보세요. 거기 이것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과학적인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세제 뒷면 성분표를 보시면 계면 활성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효소입니다. 보통 프리미엄 세제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을 보면 7종 효소, 9종 효소라고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효소가 들어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내 건조 냄새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녀석은 바로 프로테아제라고 불리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쉰내균에 먹이는 단백질이라고요. 이 프로테아제가 섬유 깊숙이 박힌 피지와 각질을 아주 잘게 쪼개서 물과 함께 씻어내줘야 균이 굶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효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셀룰라제입니다. 옷을 오래 입으면 보풀이 생기죠. 이 미세한 보풀 사이에 세균과 오염물질이 엉겨 붙는데 셀룰라제는 이 보풀을 정리해서 세균이 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형 세제나 스펙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이 효소 함량이 아주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거품만 많이 나게 해서 시각적으로만 잘 닦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저렴한 계면 활성제만 가득 채워 넣죠. 거품이 많이 난다고 세탁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실내 건조용 세제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이 효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지, 특히 프로테아제와 셀룰라제라는 이름이 명확히 강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효소만큼이나 중요한 스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액성, 즉 pH 농도입니다. 시중에 파는 세제는 크게 중성 세제와 약알칼리성 세제로 나뉩니다. 보통 광고에서는 옷감 손상을 줄이려면 중성 세제를 쓰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비싼 울이나 실크 옷에는 중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냄새 잡는 데는 중성 세제가 아주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과 피지는 산성 노폐물인데 이걸 화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서 제거하는 건 약알칼리성 성분이기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림 고수들이 냄새나는 빨래를 할 때 과탄산소다를 한 숟가락 넣는 이유도 과탄산소다가 물에 녹으면 강한 알칼리성을 띠면서 살균과 단백질 제거를 동시에 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세제가 중성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건 생활 빨래에 찌든 때와 냄새를 잡기에는 스펙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수건이나 속옷, 티셔츠 같은 일상복에서 쉰내가 난다면 반드시 액성이 약알칼리성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쉰내의 80%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계면활성제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뒷면 성분표에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라는 말이 있는지 보세요. 이 비이온계 계면활성제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특히 찬물 세탁을 자주 하는 한국형 세탁 문화에서 냄새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스펙입니다. 실내 건조 전용이라고 써놓고 향료만 때려 넣은 제품인지 아니면 진짜로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적절히 배합한 제품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트나 쿠팡에서 어떤 세제를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딱 정해드릴게요. 브랜드 이름 보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자취생과 살림너들의 지갑과 멘탈을 지켜주는 살림 스펙 분석가 살림개론입니다. 여러분, 장마철이나 유난히 습한 날 혹은 창문 열기 힘든 미세먼지 가득한 날에 빨래 널어놓고 이런 생각 해보셨죠? 분명히 방금 빨아서 널었는데 왜 이 수건에서 걸레 빤 것 같은 쉰내가 날까? 특히 좁은 원룸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은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아침에 세수하고 기분 좋게 얼굴을 닦으려는데 코를 찌르는 그 쿰쿰한 냄새 말이에요. 방 전체에 눅눅한 냄새가 퍼지면 출근길 기분까지 완전히 망치게 되잖아요. 이 냄새 좀 잡아보겠다고 향기가 100배 강하다는 유칼립투스 향 세제 사고 비싼 건조기 시트 2장씩 넣고 섬유 유연제를 콸콸 들이부어도 소용없으셨을 겁니다. 오히려 향기랑 쉰내가 섞여서 더 역하고 이상한 냄새가 나기도 하죠. 여러분, 이건 여러분의 세탁 방법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쓰고 계신 세제의 스펙이 냄새의 원인을 전혀 타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의 소중한 옷과 코를 구원해드릴 실내 건조 쉰내 박멸 세제 고르는 공식을 아주 낱낱이 파헤쳐 드릴게요. 영상 끝까지 보시면 더 이상 마트에서 실내 건조 전용이라는 마케팅 문구에 속아 비싼 돈 낭비하는 일은 절대 없으실 겁니다. 본격적인 스펙 분석에 앞서 앞으로도 이런 똑똑한 살림 정보를 계속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성분표 한번 제대로 뜯어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깨부숴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있습니다. 냄새가 나면 향기로 덮으면 된다는 생각이죠. 이건 마치 일주일 동안 샤워도 안 하고 향수만 떡칠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실내 건조 시 발생하는 그 끔찍한 냄새의 정체 혹시 들어보셨나요? 바로 모락셀라 오슬로엔시스라는 세균입니다. 이름부터가 뭔가 범상치 않죠? 이 녀석은 눅눅한 환경을 아주 좋아하는데요. 세탁 후에도 섬유 속에 아주 미세하게 남아있는 우리 몸의 각질, 피지, 땀 같은 단백질 찌꺼기를 먹고 미친 듯이 자랍니다. 이 세균이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내뿜는 배설물이 바로 그 쉰내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소름 돋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향기 강한 유칼립투스나 허브 계열 세제들은 이 세균을 죽이거나 먹이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그냥 향료로 냄새를 일시적으로 마스킹, 그러니까 가리는 역할만 합니다. 심지어 세제에 포함된 과도한 향료나 섬유 유연제의 실리콘 성분은 섬유 사이에 끈적하게 끼어서 모락셀라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방공호가 되기도 해요. 한마디로 향기를 부을수록 세균에게는 더 안락한 집을 지어주는 꼴인 거죠. 결국 냄새를 잡으려면 향기가 아니라 세정력과 분해력이라는 스펙에 집중해야 합니다. 아무리 빨아도 냄새가 안 없어져요 하시는 분들, 지금 당장 다용도실로 가서 세제 뒷면에 깨알 같은 글씨를 보세요. 거기 이것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과학적인 심층 분석 들어갑니다. 세제 뒷면 성분표를 보시면 계면활성제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효소입니다. 보통 프리미엄 세제라고 홍보하는 제품들을 보면 7종 효소, 9종 효소라고 적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이게 단순히 숫자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효소가 들어있느냐가 핵심입니다. 실내 건조 냄새를 잡기 위해 가장 중요한 녀석은 바로 프로테아제라고 불리는 단백질 분해 효소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쉰내균에 먹이는 단백질이라고요. 이 프로테아제가 섬유 깊숙이 박힌 피지와 각질을 아주 잘게 쪼개서 물과 함께 씻어내줘야 균이 굶어 죽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효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셀룰라아제입니다. 옷을 오래 입으면 보풀이 생기죠. 이 미세한 보풀 사이에 세균과 오염물질이 엉겨붙는데 셀룰라아제는 이 보풀을 정리해서 세균이 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저가형 세제나 스펙이 떨어지는 제품들은 이 효소 함량이 아주 낮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대신 거품만 많이 나게 해서 시각적으로만 잘 닦이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저렴한 계면 활성제만
가득 채워 넣죠. 거품이 많이 난다고 세탁이 잘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 이제는 아셔야 합니다. 실내 건조용 세제를 고르실 때는 반드시 이 효소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있는지, 특히 프로테아제와 셀룰라아제라는 이름이 명확히 강조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효소만큼이나 중요한 스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액성, 즉 pH 농도입니다. 시중에 파는 세제는 크게 중성 세제와 약알칼리성 세제로 나뉩니다. 보통 광고에서는 옷감 손상을 줄이려면 중성 세제를 쓰세요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물론 비싼 울이나 실크 옷에는 중성이 맞습니다. 하지만 냄새 잡는 데는 중성 세제가 아주 쥐약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나오는 땀과 피지는 산성 노폐물인데 이걸 화학적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중화시켜서 제거하는 건 약알칼리성 성분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산림 고수들이 냄새나는 빨래를 할 때 과탄산소다를 한 숟가락 넣는 이유도 과탄산소다가 물에 녹으면 강한 알칼리성을 띠면서 살균과 단백질 제거를 동시에 해주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세제가 중성이라고 적혀 있다면 이건 생활 빨래에 찌든 때와 냄새를 잡기에는 스펙이 턱없이 부족한 겁니다. 수건이나 속옷, 티셔츠 같은 일상복에서 쉰내가 난다면 반드시 액성이 약알칼리성인 제품을 선택하세요. 이것 하나만 바꿔도 쉰내의 80%는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계면 활성제의 종류도 중요합니다. 뒷면 성분표에 비온계 계면 활성제라는 말이 있는지 보세요. 이 비온계 계면 활성제는 온도 변화에 민감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서 특히 찬물 세탁을 자주 하는 한국형 세탁 문화에서 냄새 원인 물질을 제거하는데 아주 탁월한 스펙입니다. 실내 건조 전용이라고 써놓고 향료만 때려 넣은 제품인지 아니면 진짜로 비온계 계면 활성제와 단백질 분해 효소를 적절히 배합한 제품인지를 구별할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이제 마트나 쿠팡에서 어떤 세제를 장바구니에 담아야 할지 딱 정해드릴게요. 브랜드 이름 보지 마세요. 광고 모델 보지 마세요.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성분표에 프로테아제 혹은 단백질 분해 효소라는 단어가 명확히 적혀 있는가? 두 번째, 제품 뒷면 하단 액성 표시란에 약알칼리성이라고 표기되어 있는가? 세 번째, 계면 활성제의 함량이 15%에서 30% 사이로 고농축인가? 간혹 실내 건조 전용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면서 일반 세제보다 2,000원, 3,000원 비싸게 받는 제품들이 있는데 성분을 뜯어보면 일반 세제에 강한 유칼립투스 향료만 추가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히려 다이소나 대형마트 자체 브랜드 상품 중에서 약알칼리성의 효소가 듬뿍 들어간 제품이 가성비와 성능 모두를 압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비싼 게 좋은 거라는 편견을 버리세요. 우리는 데이터를 믿어야 합니다. 유칼립투스 추출물 함유 이런 마케팅 문구에 현혹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화학적 스펙 3가지만 기억하세요. 그런데 말이죠. 정말 좋은 고스펙 세제를 썼는데도 냄새가 난다면 그건 세제의 문제가 아니라 세탁기 내부의 문제입니다. 세탁기 통 뒤쪽에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제 찌꺼기와 섬유 찌꺼기 그리고 곰팡이가 뒤섞인 바이오필름이라는 끈적한 막이 형성됩니다. 여기서 계속 세균이 뿜어져 나오는데 좋은 세제 백날 부어봤자 소용없겠죠. 특히 세탁 후 세탁기 문을 꽉 닫아두시는 분들 지금 당장 가서 세탁기 문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풍기는 쾌쾌한 습기가 바로 곰팡이의 온상이 됩니다. 한 달에 한 번은 세탁조 클리너를 사용하거나 과탄산소다 500g을 넣고 60도 이상의 온수로 세탁조를 청소해주세요. 그리고 세탁 후에는 반드시 세제 투입구와 문을 활짝 열어 건조시켜야 합니다. 이건 스펙 이전의 살림의 기본이자 철칙입니다. 또한 세탁기 하단에 있는 배수 필터도 한 달에 한 번은 꼭 청소해주세요. 거기 고여있는 썩은 물이 냄새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세제 스펙도 맞췄고 세탁기 내부도 깨끗하다면 이제 마지막은 건조 환경의 디테일입니다. 실내 건조의 핵심은 속도전입니다. 쉰내를 만드는 모락셀라균은 수분이 있는 상태에서 1시간마다 2배씩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빨래를 널어둘 때 옷 사이의 간격을 최소 5cm 이상 가능하다면 주먹 하나가 들어갈 정도로 띄워주세요. 그리고 빨래 건조대 밑에 신문지를 깔아두거나 제습기를 틀어두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제습기가 없다면 선풍기라도 빨래 쪽으로 고정해서 강하게 돌려주세요. 공기가 계속 순환되어야 수분이 빨리 증발하고 세균이 번식할 골든타임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질문하시는 내용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식초나 구연산이 진짜 도움이 되나요? 네,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헹굼 단계에서 식초를 3큰술 정도 넣어주는 건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식초의 산성 성분이 빨래에 남아있는 알칼리 세제 찌꺼기를 완벽하게 중화시키고 살균 효과까지 주거든요. 만약 식초 냄새가 옷에 남을까봐 걱정되신다면 구연산 가루를 물에 녹여 쓰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섬유 유연제는 냄새를 잡는 게 아니라 실리콘 막으로 냄새를 가두는 역할을 하니 빨래에서 쉰내가 심하게 나는 시기에는 잠시 사용을 중단하시는 걸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권장합니다.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잊지 않게 캡처해서 마트 갈 때 꼭 확인하세요. 첫째, 냄새 잡는 건 향기가 아니라 효소입니다. 성분표에서 프로테아제, 즉 단백질 분해 효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둘째, 옷감 손상 걱정보다 냄새 제거가 우선이라면 액성이 약알칼리성인 세제를 골라야 합니다. 셋째, 세탁 후에는 반드시 세탁기 문과 세제함을 활짝 열어두고 한 달에 한 번 세탁조 청소로 세균의 뿌리를 뽑으셔야 합니다. 오늘의 미션입니다. 지금 바로 다용도실로 달려가세요. 여러분이 지금 쓰고 계신 세제 뒷면의 성분표를 휴대폰 플래시를 켜서라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만약 중성이라고 적혀 있거나 효소 표기가 전혀 없다면 그 세제는 냄새 안 나는 가벼운 옷 전용으로 빼두시고 오늘 배운 스펙에 맞는 약알칼리성 효소 세제를 새로 하나 준비해 보세요. 아마 다음번 빨래부터는 코끝을 스치는 냄새가 완전히 달라져 있을 겁니다. 빨래가 잘 마른 그 뽀송뽀송한 감촉 여러분도 곧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살림을 위해 저 살림개론이 대신 공부하고 성분표를 읽어드립니다. 오늘 정보가 정말 유익하고 통쾌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에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빨래 쉰내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이 영상 링크를 슬쩍 공유해주세요. 그게 바로 진정한 우정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삶의 질이 수직 상승하는 그날까지 살림개론의 스펙 분석은 계속됩니다. 오늘도 깨끗하고 뽀송한 하루 되세요.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